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칙 사랑방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고민해봐요. 출판사 한국 슈타이너.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며 생명이죠. 자연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슬프고 외로울 때 친구에게서 위로받고 안식을 얻듯이 우리는 자연 속에서 심신의 안정과 여유로움을 얻고 생명의 고귀함과 삶의 질서와 섭리를 깨달으며 나아가 생활의 지혜를 배워야 하죠. 오늘 지구를 지키기 위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봐요. 지구, 온갖 목숨을 끌어안고 하나같이 귀하게 가꿔주는 지구보다 큰 사랑이 있을까요? 작은 알에서 깨어나는 눈매고 온 아기 벌레들이나 까만 씨앗에서 돋아나는 파란 잎새 귀여운 싹들이며 철 따라 피고 지는 꽃과 노래하는 새들도 다 같이 지구라는 흙덩이에서 태어나 그 품에서 살아가는 형제들. 지구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단 하나뿐인 생명의 텃밭, 내 목숨 아끼고 위하듯이 사랑으로 받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죠? 맑고 깨끗한 환경, 지구.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 자연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스스로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숨쉬는 공기, 산과 숲, 강과 바다, 그 밖에 온갖 동식물 등 사람은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편리한 것만 줬다 보니 그만 자연을 병들게 만들고 말았어요. 자연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저절로 생겨난 산, 강, 바다, 동식물 따위의 존재와 이들이 이루는 지리적, 지질적 환경을 말한답니다. 공기를 더럽히는 연료들. 사람들은 편리한 것을 좋아해서 자연을 이용해 온갖 것을 만들어요. 석탄과 석유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고 손쉽게 공장에 기계를 돌리고 쌩쌩 신나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죠. 그렇지만 석탄과 석유를 태울 때마다 공기 속에는 해로운 물질이 쌓이고 결국은 우리 몸도 병들고 말죠. 자동차에서 나오는 시커먼 매연은 공기를 더럽혀서 호흡기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석탄을 태워 전기를 일으켜 편리한 생활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자연 파괴 물질이 발생하고 있죠. 또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매연이 덜 나오게 하는 장치를 다니는 것도 한 방법이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 기계를 돌릴 때마다 매연, 소음 같은 공해도 덩달아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시큼한 맛이 나는 산성비, 석탄과 석유를 태워 기계를 돌리는 공장지대나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시의 공기에는 해로운 물질이 많아요. 석유와 석탄가스로 오염된 도시에는 시큼한 식초 같은 산성비가 내려요. 산성비는 숲의 나무를 말라 죽게 하고 호수에 사는 물고기를 몰살시키며 오래된 유적과 석탑들을 녹여버려요. 여기 보이는 건 석탑이 있죠? 산성비의 피해 한번 볼게요. 산성비는 금속 철제와 콘크리트로 만든 건축물이나 오래된 유물들을 부식시켜서 흉측하게 망가뜨립니다. 산성비가 자주 내리면 대리석, 석회석,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들은 부식 현상 때문에 수명이 그만큼 더 짧아지죠. 또 산성비는 식물 세포의 수분 흡수를 방해하고 잎의 숨구멍을 손상시키는 등 나쁜 영향을 끼쳐서 나무를 말라 죽게 한대요. 산성비의 피해 들어볼래요? 산성비가 내리면 물고기들에게 제일 먼저 피해가 가요.
식초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거든요. 또 식물세포가 손상을 입어 식물이 말라 죽고 산성 물질이 땅에 쌓이면 토양이 오염돼요. 독일에서는 산성비로 인해 1986년 전체 산림 면적의 54%가 피해를 입었고, 미국 북부 100여 개의 호수에서는 연어가 거의 멸종 상태에까지 이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오존층에 구멍을 내는 가스, 사람들이 헤어스프레이, 냉장고에 열을 빼앗는 냉매, 분무식의 살충제들을 만들 때 프레온 가스를 썼어요. 그런데 이 프레온 가스가 지구의 보호막 구실을 하는 오존층에 구멍을 뚫었대요. 이 구멍으로 자외선이 쏟아져 들어오면 눈병, 피부병, 암 같은 병에 걸리죠. 프레온 가스, 할론 가스 등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환경 오염 물질로 알려져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어요. 환경 오염 물질인 프레온 가스가 한때 열을 빼앗는 물질로 냉장고에 널리 사용한 적도 있답니다. 또 파리나 모기를 잡는 살충제에 쓰이던 프레온 가스는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밝혀져서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었죠.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들, 농촌의 논밭도 오염이 걱정이에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뿌린 화학 비료, 엄청나게 독성이 강한 농약, 공장에서 버린 쓰레기 때문이죠. 논과 밭이 오염되면 논밭에서 자라는 채소나 곡식도 독기를 품게 되죠. 이렇게 독기 있는 채소나 곡식을 먹는 우리 몸은 과연 건강할까요? 밭이나 논에 뿌리는 독성이 강한 농약은 농작물은 물론 땅과 물도 오염시킨답니다.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에는 생물이나 토양을 병들게 하는 독성 물질도 많죠. 쓰레기 더미에 나오는 썩은 물은 땅과 지하수와 강물을 오염시킨대요. 사방에 넘쳐나는 폐비닐, 농촌에도 폐비닐, 플라스틱 병들이 사방에 넘쳐나고 있어요. 비닐로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모종을 낼 때 씌우면 잡초가 덜 나서 일손을 덜 수 있어 편리하죠. 하지만 농사를 짓고 그대로 땅속에 묻으면 이듬해 흉년이 들고 말아요. 농작물이 자랄 수 없기 때문이래요. 편리하게 이용하는 이렇게 비닐이지만 뒤처리를 잘못하면 환경 오염물질이 돼요. 또 비닐을 땅에 묻으면 썩지 않아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게 되고, 폐 비닐을 모아 재생 공장으로 보내면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오염시키는 것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장에서 흘려버린 폐수가 강물을 오염시키고 물고기들을 죽이고 물고기를 먹은 사람의 목숨도 위협하죠. 폐수 속에 독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쓰는 합성 세제도 물고기들의 목숨을 위협한대요. 비누 거품이 물고기가 산소를 마실 수 없게 강을 뒤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버리는 폐수는 독성이 강해서 물속의 생물에게 치명적이에요. 낚시를 사용하는 떡밥은 영양 물질을 증가시켜 물속 생물들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볼까요? 하수관을 타고 흘러나온 오염된 물이나 고여있는 썩은 물에서는 생물이 살 수 없대요. 강물이 오염되면 물고기를 비롯한 물속 생물들은 병들어 죽거나 멀리 떠나요. 기름에 오염된 바다,
푸른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도 바닷물을 오염시켜요. 선박들이 흘리고 쏟아버린 시커먼 기름과 쓰레기 때문에요. 기름이 바다를 뒤덮으면 물고기는 물론 바닷가에 사는 바다새들도 죽거나 멀리 떠난답니다. 물고기 죽은 모습. 바닷새가 기름에 젖어 숨을 거뒀어요. 바닷물이 오염되어 수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죠. 선박에서 흘러나온 시커먼 기름이 바닷가 모래사장까지 오염시켰어요. 배들이 머물러 있는 항구에는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들이 많이 떠 있답니다. 오염물질을 없애주는 숲, 우리 한번 볼까요? 자연환경을 원래처럼 깨끗하게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숲은 맑은 공기를 만들어내고 집 지을 제목과 약초와 열매 같은 수만 가지 먹거리를 주며 가뭄이나 홍수를 막아준답니다. 또 오염된 공기와 물을 깨끗이 치료해주는 의사 역할도 하죠. 우리 한번 볼게요. 숲은 식물 외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다양한 동물들이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삶터예요. 숲에는 균륜인 버섯이 죽은 동식물을 흙으로 환원시키며 자연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대요. 나무는 땅속 깊숙이 뿌리를 뻗고 흙을 감싸서 홍수나 산사태가 일어나는 걸 막아주죠. 숲은 맑은 공기를 만들어내고 맑은 물을 머금고 있다가 필요할 때 흘러나와 숲의 균형을 맞춰주고 약수도 만들어준답니다. 숲이 주는 이로움. 숲은 먼지를 없애주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뱉어 공기를 깨끗이 하는 공기청정기 구실을 해요. 나무 뿌리들은 흙을 감싸서 산사태를 막아주고 물을 저장해 가뭄과 홍수를 막아주며 버섯, 나물, 열매 같은 갖가지 먹을 것과 산삼 같은 귀한 약초들을 생산해내고 있죠. 숲은 이 밖에도 사람들에게 휴식처 역할도 해준답니다. 숲을 망쳐놓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숲은 사람에게는 보배로운 존재죠. 그런데 눈앞의 돈벌이만 생각하며 나무를 함부로 베어내는가 하면 나무에 구멍을 뚫어 상처를 내고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이들이 있어요.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숲은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답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밭을 일구는 것은 숲이 주는 헤아릴 수 없이 큰 선물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을 짓밟는 어리석은 짓이죠. 나무가 베어져 나간 산은 작은 비에도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숲을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불은 숲을 한순간에 망가뜨려요. 산불이 나면 나무와 풀은 물론 숲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던 새, 곤충, 동물들도 사라지고 말죠. 더 이상 산소도 얻지 못해요. 또 나무가 자라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까지에는 엄청 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늘 불조심 잊지 마세요. 푸르던 숲이 산불로 인해서 시커멓게 타버렸어요. 불에 탄 나무 그루터기에서 오랜만에 새싹이 돋았죠. 산불이 났던 곳에 원래 푸른 숲으로 되돌리려면 수십 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산불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요. 환경을 더럽히는 쓰레기. 어떻게 해야 환경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환경을 깨끗이 하려면 쓰레기를 줄이고 버리는 일도 중요하죠. 쓰레기는 주위를 더럽히고 해충을 끌어들여 전염병도 옮기죠. 또 쓰레기 썩은 물이 땅에 스며들면 땅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말아요.
들판의 나뒹구는 깨진 병들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위험물이 되기도 하고, 강가나 바닷가에 버린 쓰레기는 경관을 해치며 강물이나 바닷물을 오염시키죠. 주택가에 쌓인 쓰레기들은 각종 해충을 끌어들여 전염병의 온상이 될 수 있대요. 분리수거는 자연보호. 쓰레기는 종류별로 따로 버려야 해요. 종이는 종이대로, 병은 병대로, 깡통은 깡통대로 각각 나누어 버리면 공장에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들거든요. 종이를 다시 사용하면 숲의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무는 바로 종이의 원료가 되거든요. 막대형 형광등, 원형 폐형광 등, 전구형 폐형광 등, 또 비닐은 비닐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병은 병대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도 아낄 수 있어요. 한번 사용한 알루미늄 캔이나 종이를 재생해 사용하는 것은 캔의 원료인 지하자원과 종이의 원료인 나무를 아끼고 보호하는 셈인 거죠. 분리수거 여러분들 꼭 하세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자원이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세상에는 먹을 게 없어서 끼니를 굶는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꼭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한답니다. 자, 먹다 남긴 음식을 땅에 묻으면 썩어서 거름이 되고, 음식을 알맞게 덜어서 먹고 버리지 않는 습관은 자원을 아끼고 자연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먹다 남긴 음식물을 동물의 먹이로 주거나 퇴비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환경오염을 줄이는 한 방법이랍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해보세요.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 우리가 사는 땅은 우리의 후손이 살아갈 터전이기도 해요. 우리의 후손이 오염된 땅에서 오염된 공기와 물을 마시며 고통스럽게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 푸른 숲을 잘 보호하고 공기나 물을 더럽히는 물질을 줄이는 일에 힘쓰도록 노력해요.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는 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죠.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연을 보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갯벌이 살아 숨쉬는 곳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같이 지구 환경을 위해 노력해봐요. 환경오염과 자연보호의 중요성, 환경오염의 원인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자연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마시는 공기, 흐르는 강물,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은 지구가 탄생하면서부터 수십억 년 있어 왔던 것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정 능력 이상으로 오염물질이 쌓이다 보면 자연은 병들고 맙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활의 편리와 안락을 위해 석탄과 석유 등을 연료로 하는 공장을 세우고 자동차, 기차, 비행기, 선박 등의 교통수단을 발명해 사용하고 석탄과 석유로 냉난방을 하고 밥을 지어 먹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약을 뿌리고 화학 비료를 쓰다 보니 결과적으로 공기와 물과 땅을 오염시키게 되었어요. 그리해 그 결과는 오늘날 사람의 생활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환경 오염입니다. 공장에서 버리는 폐수 속에는 생물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들어있대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은 물론 소음, 먼지도 공해고,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연료에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발생되고, 자연보호 대상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자연환경이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식물, 동물, 미생물, 토양, 암석, 그리고 산악, 하천, 바다, 대기 등의 모든 걸 가리킨대요.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자연 보호의 대상이 되고 이들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서식지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관도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식지가 오염되고 파괴되면 생물은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경관은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자연은 스스로 정화 능력이 있어요. 맑고 깨끗한 숲은 사람의 심신을 안정시켜주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공기, 물, 흙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동물은 물론 식물도 공기와 물과 흙이 오염된 땅에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죠. 동물이나 식물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마다 처한 자연환경 속에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과학 문명의 눈부신 발전은 자연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조화와 질서를 파괴해 혼돈 속으로 내몰았어요. 따라서 무너뜨리고 파괴된 자연의 질서를 세우는 건 바로 지구의 주인공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우리의 후손들이 자손만대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건 우리 건강을 위한 지름길 잊지 마세요.